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내려다보니 살짝 부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갑자기 조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스럽고 불편하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산책을 나갔을 때 다리가 좀 무거워서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발목이 살짝 부어올랐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부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하기 쉽지만 실제로 몸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부으면 피로가 쌓이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지속되면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부종의 5가지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각 원인에 맞는 간단한 해결 팁을 공유할게요. 이 팁들은 모두 실천하기 쉽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알아보는 이 시간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먼저 부종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부종은 우리 몸이 과도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발생해요. 나이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예전처럼 물이 잘 순환되지 않게 되죠.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물을 많이 드시는데도 다리가 자주 부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몸속 수분이 균형을 잃어서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인데 수분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물을 마셔야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거나 마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서 물이 몸속에 쌓이기 쉽죠. 예를 들어 더운 날씨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물이 다리를 통해 빠지지 않고 머물러 버려요. 이게 부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매일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발을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서 수분이 고이지 않게 해줘요. 또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60대 이상 분들은 1.5리터 정도가 적당하니 점심때나 저녁때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합의들 들여보세요. 제가 해봤을 때 이 방법으로 부은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만약에 평소에 소변을 자주 보지 않으신다면 이것도 수분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채소나 과일을 더 먹어보세요.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오이, 샐러드를 추가하면 하루 종일 몸이 상쾌해질 거예요. 이 팁을 실천하다 보면 부종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부종의 2번째 원인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바로 소금 섭취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예요. 나이 들면서 맛에 대한 감각이 변하죠. 그래서 음식을 더 짜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김치나 장조림 같은 전통 음식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소금을 많이 드시는데 이게 부종을 유발해요. 소금 속 나트륨이 몸속 수분을 잡아두기 때문에 다리나 손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 부은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원인 때문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니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에 소금을 덜 넣는 합의들 들여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을 사용해보세요. 마늘은 맛도 좋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게 소금의 영향을 줄여줘요. 만약에 평소에 간식을 드신다면 짱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나 바나나를 먹으면 수분 배출이 잘 돼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소금을 줄인 식사를 하니 부종이 훨씬 덜했어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소금을 반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덜할 수 있지만 3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부종 때문에 불편하시면 이 팁을 기억하세요. 작은 노력으로 더 편안한 일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원인을 알았으니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활동 부족이에요. 나이 들면서 걸어 다니는 게 줄어들면 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TV를 보다 보면 다리가 부어오르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평소에 산책을 안 하시다가 부종이 생겼는데 그분은 매일 버스만 타고 다니셨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활동이 적으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쌓이게 되거든요. 60대 이상 분들께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관절이 약해지면서 움직임이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10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공기 좋고 나무를 보며 걸으면 마음도 상쾌해져요.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부종을 줄여줘요.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시면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거예요. 10번씩 반복하면 충분해요. 제가 해봤을 때 이 운동으로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또 하루에 한 번은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이게 근육을 강화해줘요. 예를 들어 집에 계단이 있다면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며 해보세요.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지만 일주일 후에 효과를 보실 거예요. 활동 부족을 극복하면 부종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장단컨대 이 방법으로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부종이 생길 때마다 왜 나한테만 이럴까? 하시지 말고 이 팁을 실천하세요. 정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제 이 세 가지 원인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계속 이야기 나눠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세 가지 부종 원인을 함께 알아봤죠? 수분 불균형, 소금 섭취 과다, 그리고 활동 부족으로 인한 부종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눴어요. 이제 그 다음 원인으로 넘어가며 부종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팁을 더 공유할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라면 이 팁들을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어요. 나이 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작은 변화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원인과 다섯 번째 원인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이 부종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영양 불균형이에요. 나이 들면서 식습관이 변하기 마련인데 영양소가 균형 있게 섭취되지 않으면 몸속 수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부족하면 혈관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리나 얼굴이 부어오르기 쉽죠. 제가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시거나 같은 음식만 반복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 한 분은 매일 밥과 김치만 드시다가 부종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영양 불균형은 특히 60대 이후에 신체가 약해지면서 더 문제가 돼요.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수분이 조직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네 번째 주요 원인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하면 부종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먼저 아침 식사에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넣어보세요. 계란, 우유 또는 두부를 아침 메뉴에 추가하면 좋아요. 제가 해봤을 때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먹기 시작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서 혈관을 강화해주거든요. 만약 계란이 부담스럽다면 요거트나 치즈를 넣은 샐러드를 해보세요. 이 음식들은 수분 배출을 돕는 칼륨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채소와 과일을 빠지지 말고 넣으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나 시금치를 아침에 먹으면 비타민C가 풍부해서 부종을 줄여줘요.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레시피는 건강 아침 샐러드예요. 준비하는 법은 간단해요. 먼저 신선한 시금치와 토마토를 썰어서 그릇에 담아요.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올리고 조금의 올리브유를 뿌리면 끝이에요. 이걸 매일 아침에 드시면 몸속 수분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라면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겠어요. 레몬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부기를 가라앉혀줘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이 아침 루틴을 지키니 다리가 부은 게 훨씬 덜했어요. 게다가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침 8시쯤에 식사를 하시면 하루 종일 대사가 활발해져요. 만약에 평소에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습관부터 고쳐보세요. 저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오후에 피로가 쌓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침 식사를 통해 영양을 채우면 부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를 하나 먹어보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잡아줘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바나나를 매일 아침에 드시기 시작하신 후 손가락 부기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 팁을 실천하다 보면 오늘 아침을 제대로 먹었더니 몸이 가벼워졌네 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양 불균형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제가 장단컨대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5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스트레스와 피로예요. 나이 들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걱정거리나 불면증 때문에 피로가 쌓이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죠.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60대 어르신들 중에 가족 걱정이나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께서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몸이 부은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만들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니 이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죠. 피로가 쌓이면 다리나 발목이 부어오르고 그게 지속되면 더 큰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같은 루틴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먼저 매일 아침에 10-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수분이 고이지 않게 해줘요. 제가 해봤을 때 아침 산책 후에 몸이 상쾌해지더라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라면 무릎이 아프지 않게 천천히 걸으세요. 예를 들어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평평한 길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산책 중에 깊게 숨을 쉬며 산책하는 건 보너스예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요. 만약에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앉은 자리에서 팔을 위로 올리며 깊게 숨을 쉬는 운동이에요. 5분만 해도 피로가 풀려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부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TV를 보며 산책 영상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호흡법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5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놓아버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게 피로를 줄여주고 부종을 예방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감사일기 쓰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만약에 피로가 심하다면 낮잠을 20분 정도 취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침 산책과 명상을 병행하니 부기가 가라앉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부종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부종의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 5가지 원인을 통해 부종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팁들을 적용하면 부은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파트에서 부종 예방을 위한 더 구체적인 루틴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함께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5가지 부종 원인을 자세히 알아봤죠? 수분 불균형, 소금 섭취 과다, 활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리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루틴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라면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침은 하루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인데 나이 들면서 몸의 리듬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부종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은 바로 그걸 돕기 위해 준비했어요. 이 루틴들은 모두 간단하고 집에서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각 루틴을 통해 부종의 원인을 하나씩 타깃으로 삼아보겠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루틴은 수분 불균형을 막기 위한 거고, 2번째는 영양 불균형을, 3번째는 활동 부족을, 4번째는 소금 섭취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루틴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제가 이 루틴들을 실천해 본 결과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활기차게 흘러갔어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분 관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풀어주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봐요. 나이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수분이 몸속에 쌓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루틴은 수분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앉아서 발목을 돌리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보세요. 이 동작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다리에 꼬인 수분을 빼내는데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이 루틴을 매일 아침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니 다리가 부은 게 훨씬 덜해졌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처럼 여러분도 해보세요. 스트레칭 후에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 1잔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60대 이상 분들께서라면 물을 마실 때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수분 배출을 돕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쯤에 이 루틴을 하면 하루 종일 몸이 상쾌해질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소변을 적게 보신다면 이 루틴을 통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해봤을 때 이 스트레칭을 매일 하니 부은 다리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게다가 이 루틴을 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추가하면 산소가 몸속으로 잘 공급되어 피로도 줄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오늘은 몸이 가벼워서 산책이 더 즐거워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루틴을 일주일 동안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효과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황금 아침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준비예요. 영양 불균형이 부종의 큰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서 소화가 느려지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몸속에 수분이 쌓이기 쉽죠. 그래서 이 루틴은 아침 식사를 통해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칼륨 같은 영양소를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춰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간단한 건강 아침 플레이트예요. 먼저 아침 8시쯤에 시작하세요. 준비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접시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토마토를 썰어서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올려보세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강화해주고 시금치는 비타민C가 많아서 부기를 가라앉혀요. 만약 계란이 부담스럽다면 요거트에 바나나를 섞은 스무디를 만들어 드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잡아줘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이 루틴을 추천했을 때 한 분이 아침에 이 플레이트를 먹으니 오후에 피로가 적어졌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루틴을 통해 영양을 채우고 계세요. 추가 팁으로 소금을 최소화하세요.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마늘을 사용하면 맛도 좋고 부종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루틴을 실천할 때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 제가 해봤을 때 이 루틴으로 몸이 더 활기차게 변했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 플레이트를 준비하다 보면 영양을 제대로 챙기니 부은 느낌이 사라지네 하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극복하면 부종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강화될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2주 후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이에요. 활동 부족이 부종의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들면서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아침에 가볍게 활동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건 집 근처를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 반쯤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세요. 공기 좋고 새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 루틴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다리에 꼬인 수분을 빼내는 데 효과적이에요. 만약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시면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이 루틴을 시작하신 후
아침에 산책하니 다리가 부은 길 줄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5분만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리셨어요. 추가로 산책 중에 팔을 흔들며 걷는 걸 추천해요. 이게 전신순환을 돕거든요.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TV를 보며 따라하는 운동 영상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어르신을 위한 가벼운 운동 영상을 찾아보세요. 제가 해봤을 때 이 루틴으로 하루가 더 에너지 넘치게 흘러갔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운동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어 하며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 루틴을 매일 유지하세요. 일주일 후에 부종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게 60대 이상 분들께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소금 섭취 조절과 자연 재료 활용이에요. 소금 섭취 과다가 부종을 유발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침에 이 루틴을 통해 음식 습관을 바로잡으면 하루 종일 수분이 고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식사에서 소금을 최소화한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소금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마늘이나 허브를 넣어 맛을 내세요. 마늘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항균 효과도 있어요. 만약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시면 이 루틴으로 점차 적응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본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실천하니 소금을 줄이니 얼굴 부기가 사라져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아침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이게 소금의 영향을 줄여줘요. 추가 팁으로 아침에 신선한 과일을 먹는 걸 포함하세요. 사과나 오이는 수분 배출을 돕는 성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이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준비법은 간단해요. 오이를 썰어서 레몬 주스와 섞으면 끝이에요. 제가 해봤을 때 이 루틴으로 부종이 확실히 줄었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 루틴을 적용하다 보면 소금을 조절하니 몸이 더 편안해져서 하며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소금 섭취를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매일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감사 명상과 호흡법이에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부종의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들면서 일상적인 걱정이 쌓이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이 루틴은 아침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맞춰요. 제가 추천하는 건 50분 정도의 감사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오늘 감사한 점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이 루틴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그분의 말로는 명상을 하니 피로가 풀리고 부은 다리가 가라앉았어라고 해요. 추가로 호흡법을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만약 처음이라면 유튜브의 간단한 명상 가이드 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제가 해봤을 때 이 루틴으로 하루가 더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감사 명상을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면 부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웰빙이 향상될 거예요. 매일 5분만 투자하세요.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통해 부종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루틴들을 실천하며 느낀 건 변화는 바로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요.